자, 151번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줬습니다. 설명을 하다가 끊고 지금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문법 책 한 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답만 일단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두 번째, 그건 알겠는데 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다. 요건데 첫 번째라면은 뒷부분까지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두 번째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a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a change는 명사예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품사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쓰임이 같은 것은 이라고 굉장히 개떡 같은 말을 써서 이렇게 쓰임, 야, 쓰임이 같다라는 거를 도대체 어디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런 말들이. 근데 어차피 문제를 풀어본 놈들은 이게 뭔 소린지 아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풀자. 요런 암묵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에서 항상 필터링이 되는데 용어 겁내지 마세요. 용어 부딪혀서 박살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풀 수 없어요. 자, 쓰임이 같은 것은 이라는 것은 패턴 파악, 해서 패턴이랑 다른 거는 걸러낼 줄 아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패턴 우리가 보는 패턴은 뭐다? 여기에서 품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명사라는 게 나왔어요. 두 번째, 얘는 그럼 품사가 뭐냐? 저는 명사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명사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동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썩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명사로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 이거 lives change car 해석부터 하죠. He wants to change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바꾸고 싶어 한다. 두 번째 leaves change color in fall. 나뭇잎은 가을에 색을 바꾼다. We have no time. 우리는 시간이 없다. 뭐 할 시간이? To change. 바꿀 시간이 없다. Our plans. 우리의 계획을 바꿀 시간이 없다. There was a sudden change in the plan. 자, 보세요. There was a sudden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입니다. There was a sudden change. 갑작스런 한 개의 변화가 있었다. 어디에? In the plan.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내지는 계획이 약간 수정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관사 부분 얘기했죠. 관사. 근데 여기도 보면은 관사가 똑같이 들어가요. 관사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관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건 명사예요. 왜? 관사는 명사에만 쓰이니까. 다음 How often do you change your email password? How often do you change? 너는 얼마나 너의 이메일 주소를 이 아니라 암호를 바꾸니? 라고 했죠. 바꾸다라는 동사예요. change는 뜻이 몇 개가 있는데 아무튼 답부터 말을 하고 다른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기 때문에 쓰임이 결과적으로 같은 것은 요 두 개예요. 이렇게 명사, 명사 이렇게 돼서 답은 4번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더 깊은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하나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도 이해 부담이 없도록 설명을 해나가자면은 하지만 선생님, change는 무엇을 바꾸다라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바꾸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색을 바꿀 수 있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다시 쓰겠습니다. 1. 바꾸다라는 자동사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바꾸다가 아니죠. 무엇이 바뀌다라는 뜻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타동사는 자동사가 된다고 봐도 돼요. 완전 자동사가 아닐 수 있어도. 자, 그 다음 2번에 타동사로서 무엇을 바꾸다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change
his car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his car이 나오죠. 그 다음 leaves change color. 낙엽이 뭘 바꾼다? 색을 바꾼다. time to change our plans. 뭘 바꾼다? 계획을 바꾼다. 그 다음에 change your email password. 너의 이메일 암호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바꾼다라는 타동사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것만 되느냐? 뜻이 많아요. 영어 단어가 다 그래요. 뜻이 되게 많아요. 3번. change는 변화라는 명사도 됩니다. 4번. 거스름돈도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거스름돈 가지고 장난을 안 쳤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의미 하나가 많은 다른 뜻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단어로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가 무엇을 위한 건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더 보셔도 좋고 그만 보셔도 좋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에 대해 얘기할 거냐? 팔품사, 품사라는 게 있어요. 품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니까. 뭐 교실에 철수랑 영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철수랑 영희가 왜 교실에 있는지 이해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냥 걔네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팔품사라는 게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하나씩 풀게요. 제일 흔한 것부터 명사. 이름을 가진 것들. 가진 것들. 이렇게 해서 철수도 그렇고 영희도 그렇고 내지는 케니도 그렇고 뭐 MJ도 그렇고 이름을 가진 것들은 다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컵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이번에는 가장 흔한 것들 먼저 쓰는 거예요, 제가. 동사. 동사는 뭐예요, 그러면은?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동작 표현. 동작 표현이에요. 그래서 뛴다, run이 될 수도 있고, 배운다, learn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인다, move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사인 거예요.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 여기 보면 change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형용사도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의 설명 추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할 때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tall, 키가 큰 내지는 fast, 빠른 이런 식으로 끝에 니은으로 끝나요. 우리나라 말에서 따지면은 요 세 개가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품사예요. 팔품사 중에. 그리고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들어가줘도 요 두 개만 들어가도 문장이 나온다.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할 때에는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도 괜찮겠다. 그리고 다음 또 뭐가 있냐? 8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품사입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가 쓸만한 게 전치사. 전치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노란색이 좀 더 진한 주황색 같은 걸로 쓸게요. 전치사. 전치사는 뭘 말할 때 쓰냐? 위치나 등등의 부가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쓸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명사랑 동사만 써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can이 예를 들어서 can이라고 할게요.
Kenny. 그 다음 동사를 써야겠죠? Kenny가 뭐 했어요? 동작을 쓸 수 있어요. Kenny가 ate. Kenny ate 라고 했어요. 그럼 문장 하나 나온 거예요. Kenny가 먹었다. 뭘 먹었는지는 몰라요. 뭐 쓰면 되겠죠, 뒤에다가.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문장이 다음 단계로 가서 형용사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글쎄요. old가 나와요. old Kenny. 이걸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카피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old Kenny ate. 그러면은 늙은 케니가 먹었다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요. 그럼 이제 무슨 문장이 되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어디에서에서 뭐 장소나 이런 것들 할 때 전치사를 쓴다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면은 old Kenny ate 어디에서니까 이걸 갖다가 에서라는 at 이란 말을 쓰고 집에서라고 하기 위해서 home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집에서 먹었대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치사까지 가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게 뭐가 필요하죠? 또 다른 품사는 뭐가 있냐면은 부사 한번 가볼까요? 부사. 부사는 보라색으로 쓸게요. 문장이나 그러니까 동사나 문장의 추가 설명.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형용사도 꾸미고 별걸 다 꾸며요. 부사는. 근데 어쨌건 간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old Kenny ate at home이라고 해서 늙은 케니가 집에서 먹었다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ate. 자, 그러면은 fast를 하나를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old Kenny ate fast at home 이렇게 해서 fast는 빠르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ate 했는데 어떻게? fast 빠르게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하는 게 부사입니다. 또 뭐가 있죠?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접속사는 저는 따로 딱히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나머지는 전부 다 보라색으로 퉁칠 거예요. 접속사.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절. 이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Old Kenny ate fast at home이라는 문장이 한 개의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문장이. 근데 문제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and 이게 접속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and 그럼 이제 명사가 나오겠죠. He drank 뭐를 마셨어요? water. 그리고 그는 물도 마셨대요. 이게 나온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접속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재밌는 게 어? 이게 웃기죠? 캐니였잖아요, 여기에. 캐니는 명사잖아요. 근데 왜 캐니라고 다시 안 쓰고 히라고 써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름이 15글자예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매번 15글자씩 말하려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대명사라는 걸 만들기로 했어요. 대명사는 뭐 하는 애냐면은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e가 대명사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많죠. 또 뭐가 있죠? he 말고 또 she도 있고 it도 있고 they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다가 뭐다? 대명사예요. 네.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왜 존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됐지? 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탄사에 대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지면이 남아있질 않으니까 일단 좀 옮길까요? 옮기면 기록이 될라나 모르겠네.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다시 밑에다 그릴 건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랑 또 대비되는 대비가 되진 않아요. 솔직히 분류하는 방식의 차이니까 대비가 된다고 말하긴 뭐예요. 그럼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오 요소, 사요소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사요소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1번부터 말을 하자면은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주어는 문장의 주체. 문장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 있는 케니가 문장의 주체잖아요. 그죠? 예쁘게 끌어올 방법이 없네요. 좀 더 내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문장의 주체란 말이에요. 케니가. 그래서 얘는 주어예요. 근데 선생님, 근데 방금 전에 저거 명사라면서요. 네, 맞아요. 명사도 되고 주어도 돼요. 분류 방법에 따른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소로 분류를 하면은 주어라고 부를 수 있겠고 품사로 분류를 하면 명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다? 두 번째 요소는 동사다. 동작. 이거는 똑같죠, 그죠? 동작은 똑같아요. 동사는 이렇게 돼 있다. 동작은 이렇게 돼 있다. 동사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 목적어죠. 얘는 문장의 객체라고 말하긴 뭐하고 이걸 단어적으로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문장에서 동사에 의해 당해지는 명사? 객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좀 풀어놨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거죠. Kenny ate dinner 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듯이 케니는 저녁을 먹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명사는 저녁을 먹었다라는 문장의 주체가 나오고 다음에는 케니에게 먹힌
그런 존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목적어예요. 얘는 주어고 얘는 목적어입니다. 그 ato는 당연히 동사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보어가 있어요. 4번 보어. 선생님 또 보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보어가 있는데 왜 이거는 색깔을 두 개로 했냐? 왜냐면은 명사를 그죠? 명사를 설명 이게 보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문장을 만들 때 여기 지금 현재 얘가 여기 나오는 디너가 목적어잖아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봐봐요. Kenny is Kenny is a teacher. 이렇게 돼서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주어,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문장처럼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저 위에 문장처럼 명사가 또 나와요. 근데 얘는 목적어인데 얘는 보어예요. 왜 그러냐라는 걸 보면은 이 두 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케니가 티처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케니가 디너는 아니잖아요. 이 문장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어라는 것은 명사를 설명, 보충해주는 말이 돼야 되는데 등식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보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케니가 선생님이다 라고 명사만 넣을 수 있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케니 is 여기다 형용사를 넣어볼게요. tall. 그러면은 얘는 약간 저 위랑은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구분점이 단순히 나오긴 하는데 Kenny is tall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Kenny는 키가 크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Kenny tall 이게 등식 관계가 되냐? 네, 돼요. 설명도 괜찮아요. 보충되는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쟤는 뭐다? 쟤도 보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팔품사와 사요소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팔품사 사요소를 배울 때 헷갈려서 포기하는 부분이 어디다? 언제는 명사라 그랬다 언제는 주어라 그랬다가 언제는 명사라 그랬는데 언제는 또 목적어라 그랬다가 요 두 개가 양립된다는 거를 의식은 아는데 무의식이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눈 딱 감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사요소라고 하는데 사실 5요소긴 해요. 수식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사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식어라고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개를 먼저 깔끔하게 배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 묻힐춘 단어와 쓰임이 다 같은 것은 내지는 다른 것은 요런 게 나오면은 어떨 때는 품사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개떡같이 내려면 개떡같이 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쓰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필 그러면은 패턴 파악해야 된다. 도대체 이 출제자가 나한테 무슨 패턴 파악을 원하길래 이런 문제를 냈는가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항상 같지가 않아요.
이럴 땐 다르고 저럴 땐 다르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팔품사와 오요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25분 정도 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캔이었습니다.